트럼프가 5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이란 공격을 공격 하루 전에 갑자기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격한다는 발표도 없었는데 공격을 멈춘다는 발표만 먼저 나왔어요. 본인이 밝히지도 않은 작전을 본인이 취소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우디, 카타르, UAE 세 정상의 요청. 하지만 백악관 안에서는 전혀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공화당의 의회 통제권을 흔들 수 있다. 즉 이번 보류의 진짜 이유는 외교가 아니라 기름 그리고 선거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 무엇이 움직일지 돈의 흐름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발표를 그대로 봐보겠습니다. 핵심은 두 줄입니다. 첫째, 카타르 에미르 사우디 왕세자 UAE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5월 19일로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보류한다. 둘째, 다만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즉각 전면적 대규모 공격을 실행할 준비 태세를 갖춰라. 이 두 번째 줄이 진짜 핵심입니다. 모멘트 노리스, 즉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공격 자체는 취소된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누를 수 있는 버튼 위에 손가락만 떼어놓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협상 중에 상대를 기습하는 스타일이 분명한 인물입니다. 이미 5월 1일 의회에 적대행위 종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란 전쟁 시즌 2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까지 확보해둔 상태예요. 즉 보류는 했지만 판이 깨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한 방을 더 세게 치기 위한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일단 멈춰야 했을까요? 답은 글로벌 원유 재고에 있습니다. IEA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재고가 기록적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6년 3월 11일 IEA 32개 회원국이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결정. 이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1.82억 배럴 방출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이 1.72억, 일본 0.8억, 한국 0.22억, 영국 0.14억 배럴.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가 5월 초까지 누적 7.82억 배럴 줄었고 5월 말이면 누적 감소 물량이 10억 배럴을 넘깁니다. 비축유 방출 4억 배럴, 미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증산 약 3.15억 배럴을 다 합쳐도 실제 부족분이 2억 배럴대로 남아있습니다. EIA는 한 발 더 나갑니다. 2026년 5월 글로벌 원유 재고가 하루에 850만 배럴씩 줄고 있다. 3에서 4월의 2배 속도예요. 이유는 중동 산유국의 저장시설이 만땅이 되어 타 지역 저장시설만 빠르게 비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체 비축유도 한계입니다. 최대 비축 가능량 7.2억 배럴, 2026년 초 잔량 4.15억 배럴, 3월 추가 방출 1.72억 배럴, 현재 잔량 약 2.43억 배럴. 전쟁 대비 최소 비축은 남겨야 하니 미국은 비축유 카드를 거의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떨까요? IEA는 2026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2025년 대비 하루 42만 배럴 감소했다고 봅니다.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는 미미합니다. 공급은 크게 줄고 수요는 거의 그대로. 재고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진짜로 때리면 유가는 단숨에 폭등하고 미국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의회 통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름이 충전될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알려진 미이란 합의안은 이렇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개방, 미국도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미국 20년 vs 이란 5년 10에서 12년 선에서 합의 예상. 60% 농축 우라늄 440kg, 미국은 자국으로, 이란은 러시아로 반반 절충안도 거론. 문제는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트럼프는 한번 시원하게 때리고 승리 선언하고 빠지는 먹튀형 외교를 선호하는 인물이에요. 단계적 개방, 단계적 해제, 절충안.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게다가 명분도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이란이 UAE 원정 공격 동맹 방어 명분, 사우디 카타르 드론 공격 지역 안정 명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항행 자유작전 명분, 5월 1일 적대행위 종결 보고서 제출 법적 자유이용권, 즉 언제 다시 때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번 보류는 평화가 아니라 타이밍 조정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비축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정부 전략 비축유 약 1억 배럴, 민간 비축유 약 9천만 배럴, 합계 1억 9천만 배럴. 2026년 3월 정부 비축유 중 2,246만 배럴 방출, 정부 잔량 약 7,800만 배럴. 4월 12일 산업부 장관 발표. 정부 비축유 추가 방출 없이 4에서 5월 가능할 것 같다. 민간 비축유 약 3천만 배럴 수준. 4월 12일 기준 민관 합계 약 1억 800만 배럴.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 속도입니다. 한국은 한 달에 약 9천만 배럴 원유 소비. 5월 들어오는 대체 도입 물량은 평시의 약 80%, 즉 월 1,800만 배럴 부족. 4월 12일 이후 한 달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현재 민관 비축유 합계는 약 9천만 배럴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1억 9천만. 반토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 비축유를 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 비축유 7,800만 배럴 중 약 5천만 배럴은 안보용으로 묶어둬야 한.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정부 비축유는 약 2,800만 배럴. 민간 비축유까지 합쳐도 사실상 가용 비축유는 4천만 배럴 안팎.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다시 이란을 때리고 호르무즈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막히면 한국은 기름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세 가지 라인의 돈의 방향이 동시에 움직이는 신호예요. 수혜 라인 정유 에너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정유사입니다. 대표 종목은 SOE입니다. 재고평가 이익 구조상 유가 급등 구간에서 실적 레버리지가 가장 큰 회사예요.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아 단기 비용 압력은 있지만 정제 마진 강세 플러스 재고 이익이 들어오면 분기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GS,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에너지 라인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스 라인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키 종목입니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커지면 LNG가 원유의 대체 수요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플러스 도입 단가, 재산적 모멘텀이 동시에 붙는 자리입니다. 수혜 라인 방산, 이란 전쟁 시즌이가 다시 켜질 수 있다는 시그널은 중동 방산 수요에 그대로 꽂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천무, 우주발사체까지 중동 핵심 수주 라인, LI 진엑스원 천궁 II 등 방공 미사일 라인, UAE 사우디 방공망 수요와 직결, 현대로템 KE 전차 라인, 중동 동유럽 동시 수요, 한국항공우주 KAI, FA50 등 경공격기 수출 라인. 공격은 멈췄지만 버튼은 살아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중동 국가들의 방공미사일 추가 수요로 연결됩니다. 수혜 라인 조선 해운,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릴수록 유조선 LNG선 VLCC 운임이 튑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VLCC LNG선 신조 수요, HMM 페노션 해상 운임 변동성 수혜. 우회 항로가 길어질수록 톤마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운주는 단기 변동성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리스크라인 비용 충격 업종. 반대로 유가가 다시 튀면 비용 구조가 무너지는 업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유류비 비중이 매출의 25에서 30%, HMM 외 컨테이너 운임 노출 기업, 벙커유 가격 급등 직격,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나프타 투입 단가 상승, 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합성고무, 카본블랙 원가 부담, 유가 상승의 수혜주와 유가 상승의 피해주는 같은 뉴스 한 줄에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변동성 라인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종목, 원유 인플레 이슈가 다시 켜지면 미국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가 같이 흔들립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매도가 나오는 자리는 고밸류 성장주 플러스 환율 민감주예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성장 라인. 이쪽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금리 환율이 다시 켜질 때 가장 먼저 외국인 매도가 들어오는 자리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 보류는 평화가 아니라 기름을 채울 시간이다. 글로벌 원유 재고는 하루 850만 배럴씩 무너지는 중. 미국 비축유는 거의 다 썼고 한국 비축유도 반토막 가까이 빠진 상태. 트럼프는 Moments Notice라는 단어로 이미 언제든 다시 누를 버튼을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외교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원유 플러스 정유 플러스 방산 플러스 조선해운 플러스 항공화학 리스크가 하나의 시나리오 위에서 같이 움직이는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포지션은 유가가 다시는 안 틀 것이라는 가정으로 항공화학 고밸류 성장주에 몰빵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반대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은 정유가스 방산 조선해운 중 두세 종목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본인의 보유 종목을 남겨주시면 이번 이란 보류 기름 시간 벌기 시나리오에서 수혜 자리인지 리스크 자리인지 변동성 자리인지 다음 영상에서 흐름 기준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름은 떨어지고 있고 버튼은 살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위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재정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유가 차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포지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